이번에 김철근 정무실장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김 실장이 7억 투자 각서가 이번 결정에 조금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각서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있어서 어떤 합당 카드로 작용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그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또 좀 충격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측면이 하나 확인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 억지로 합당시켰다는 것 또한 사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대선 후보가 단일화할 때 합당까지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급하게 결정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선에서 단일화할 때는 합당까지 논의하지 않고도 대선 주자들끼리의 어떤 단일화 정도까지 하는데 유독 그때는 합당까지 못 박으면서 그 단일화를 진행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당의 크기가 다른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까지는 일단은 합의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카드 때문에 합당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 7억 투자 각서가 뭐 합당에도 주장이 활용이 됐다라는 주장도 있고 윗선 개입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지금 의혹이 윤리의 결정을 앞둔 시점에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윗선이니 뭐 그런 각서에 대해서 단일화 과정에 사용이 됐니 뭐 여러 가지 또 의혹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의혹 수준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밝혀질 부분들이 있다면 또 밝혀져야 될 상황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 기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은밀한 과정 속에서 그런 단일화 작업들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좀 기획된 거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지금 뭐 이제 녹취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녹취에서 이제 윗선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각서를 썼던 그 당사자인 장모 씨가 있습니다. 이 장모 씨가 상당히 지금 진술을 양쪽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하나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은 또 상당한 또 파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개인 신상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수사적인 진행적인 상황이 있고 또 이것은 또 별도의 문제로서 또다시 하나의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지금은 모든 걸 다 의혹을 올려놓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좀 진화가 되면 그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이 사안의 핵심은 누가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올라온 구체적 정황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없이는 사실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에 따르면 2번의 성상납을 포함해서 20번의 접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서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7억의 각서가 있었다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반박되지 않고 뭐 다른 걸로 예를 들면 이 윤리 판단을 무력화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시도 자체가 되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예를 들면 혀를 끌끌 찰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반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어쨌건 윤리 판단을 수용하고 다른 식의 어떤 증거를 찾아서 이제 반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 반박이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 예를 들면 거죠? 이준석 대표도 그 접대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받지 않았다. 이렇게 둘러서 말을 하고 있어서 되려 이 의혹이 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윤리 판단을 계속 번복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시도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엔 더 적절해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떻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3인성어 논리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결국은 지금 좀 무리한 징계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인 최소한의 법리라고 할 수 있는 논거들이 매우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품위를 유지 못했다, 그냥 이런 걸로 지금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성급하게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고요. 이건 결국은 수사에서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공신력 있는 유일한 판단 잣대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필 규정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가 이렇게 나가는 게 위기가 됐고 이 위기가 안철수의 기회로 좀 올 것이다,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할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당분간은 사고든 거리든 이제 직무대행으로서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시겠지만 이 체제를 계속 이렇게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걸 이제 거리 상태로 이해한다고 하면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거고 사고라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될 텐데 그때 안철수 의원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어쨌건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윤석 요 상황에 대해서 사실 징계가 내려진 시점에 대해서는 좀 권력 다툼의 판단이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결과를 다 보고도 징계를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그것을 바라는 정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 시점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정말 중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계 윤리위를 열어서 이걸 지금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한 사안이었으면 선거 기간에 밝혀졌을 때 처리를 했었어야죠. 근데 선거 기간에는 이준석 대표를 다 이렇게 어떻게 선거 운동에는 전면에 내세워놓고 이제 와서 선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윤리를 열어가지고 바로 정리를 하겠다.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보다 앞서서 하겠다. 이게 또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기반이 상당히 좀 취약한 상태인 건 맞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하고 서로 좀 연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의총에는 50명밖에 안 왔는데 미래혁신 포럼에는 60명 이상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래혁신 포럼을 주도하는 분이 장제원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가서 안철수 의원이 막 축사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내 기반이 약하고 또 장제원 의원은 당내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해서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모종의 움직임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상당히 팽배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그 차기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었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지금 가능성들도 나오고 있고 시나리오들이 사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좀 좋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윤리위원회 징계가 당원 당규의 근거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위를 부여한 건 당원 당규고요. 이후의 과정도 당원 당규를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당대표의 집 직무 수행까지 묶어놨거든요. 좀 과도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또 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또 거리로 본다든지 내지는 거리로 평가해서 뭐 조기 전당대회 내지는 뭐 비대위를 구성해서 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자꾸 꺼내면요. 국민들 보시기에 이 윤리 자체도 다 당권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지만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이후의 대처도 윤리위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되었듯이 이후의 과정도 당원 당규를 지키면서 운영되어야지 국민들의 지켜보시는 가운데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